안녕하세요. 화학쌤입니다. 오늘은 화학 1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 문제 모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하기 앞서서 이 문제들은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리고 문제풀이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만약에 문제풀이를 보고 도움이 된다면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세요. 오케이, 시작. 첫 번째 나오는 문제는 2014학년도 예비수능 문제예요. 19번 문제. 일단 2점짜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부터 D가 이온결합 화합물 AD 그리고 BC를 만들 때라고 해놨어요. 오케이. 각 원소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거래. A부터 D 이온의 전자배치는 네온과 같다. 자, 우리 A부터 D 이온의 전자배치가 네온과 같다. 그리고 종류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많이 했으면 바로 OF, Na, Mg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A, D, B, C라고 한 걸 봐서 보통 이온결합 화합물이란 금속과 비금속 간에 형성이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금속 2개, 비금속 2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 이건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이렇죠. 자, 봅시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 나타낸 건 이온 반지름이에요. 이온 반지름. 상대값으로 나타냈네. 이온 반지름이 C가 제일 크고 B가 제일 작지. 그 다음에 D, A 이런 순인데 자, 어쨌건 OF, Na, Mg 이 네 가지의 이온 반지름을 한번 따져봅시다. 주기율표 상으로는 OF 그 다음에 여기 네온이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밑에 Na, Mg 그래서 여기가 2주기, 3주기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러면 O가 Na의 전자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O2- 그리고 F는 마이너스, Na는 플러스, Mg는 2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이온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지금 증가할수록 핵전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 개수는 같아. 전자 배치도 같아요. 오케이. 전자 배치는 같은데 핵전하가 증가해요. 전자 배치는 같다. 왜?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는 같아요. 하지만 핵전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 그렇단 말은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된단 말이죠?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제일 이온 반지름이 큰 C가 O다. 그 다음이 F다. 그 다음이 NA고 그 다음이 MG다. 한번 확인해 볼까? 이온결합 화합물 AD래요. AD 맞나요?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AD가 되죠. 그 다음에 BC라 했어요. BC는 MG 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1대1로 결합하죠. 1대1, 1대1. 오케이. 자, 맞네요. 그러면 A는 나트륨, B는 마그네슘, C는 산소, D는 플로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원소 A부터 D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렇게 팁을 주자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 기호로 나타내지 않았을 거야. 문제에서 제시한 A부터 D라는 기호로 나타냈죠.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놔두면 헷갈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A는 나트륨이다, B는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알아냈으면 이걸 고쳐주세요. B는 Mg였죠. Mg는 2주기 원소 틀렸죠. 3주기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한 번에 다 적어놓고 푸는 것도 괜찮아. 전기음성도는 F가 가장 크다. 맞는 선지죠.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우리 배웠겠지만 전기음성도는 폴링 아저씨가 플로린을 4.0으로 기준 놓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게 전기 음성도죠. 맞죠? 마치 원자량을 탄소 원자량 12짜리 동위원소 탄소를 기준으로 놓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것처럼 폴링이라는 아저씨가 플로린을 4.0이라고 기준 놓고 다른 원소들의 상대적인 값을 구한 게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은 4.0으로 가장 커.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네. 답은 2번이 될 텐데 다른 것도 한번 알아봐야죠. 오케이. 우리 문제를 맞추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지. 원자 반지름은 D, F가 플로린이 C, 산소보다 크다. 오케이. 같은 주기에서 2번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적어볼까요? 그냥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그죠? 이 경향성을 이해하고 있나요? 오케이. 이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핵전하는 계속 일씩 증가하는데 전자들은 같은 전자 껍질 안에 들어가게 되죠. 오케이. 핵부터 최외각 전자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어지지 않는데 핵전하가 일씩 증가하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지지 점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죠. 틀린 선지지. 작다라고 해야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원자는 C이다. C는 뭐라 했죠? O.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여기 중에서 NA죠. NA. 오케이. NA가 가장 작다. 틀린 거야. 이도 틀렸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홀 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A이다. 자, 한번 말 나온 김에 밑에 쭉 적어봅시다. A는 나트륨이라 했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1개죠. 오케이. 그러면 홀 전자가 지금 몇 개지? 주양자수 2번 두 번째 전자 껍질까지는 다 채워졌고 홀 전자가 지금 1개죠. 3S에 들어있는. B는 마그네슘이라 했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들어있지. 지금 홀 전자가 빵이죠. 오케이. C는 산소라 그랬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야? 4개죠.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산소는 8번이니까. 홀 전자 지금 몇 개예요? 2P 오비탈에 4개가 들어있대. 그렇다면 이렇게 채워지죠.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오케이. 그럼 홀 전자가 지금 2개인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D. 플로린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5개죠. 오케이. 홀 전자 그럼 몇 개? 1개가 되겠지. 홀 전자 수가 가장 많은 원자는 C. 산소가 되겠네. 이것도 틀렸고. 역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2017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예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3점짜리예요. 3점. 쉽게 접근하면 안 돼. 자, 그림 2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를 나타낸 거래. 2주기 원소의 친자를 알려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소스가 총 3개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리고 원자가 전자수, 그리고 홀 전자수. 자, 이것들을 지금 총 나와 있는 기호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은 8개 찍혀 있어요. 점은 8개 찍혀 있어. 그렇단 말은 2주기 원소들 그냥 다 적어보란 얘기지. 맞죠? 그리고 이거 소스를 3개나 지금 이 표 안에, 그림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각각 나타내지 않고 그저 생각만 하고 암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소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오케이. 제일 고전적이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리튬, 벨륨, 붕소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적고 홀 전자수,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수,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봅시다. 쭉.
자, 리튬의 홀 전자수 하나죠. 베릴륨의 홀 전자수 빵이에요. ES에 2개 들어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붕소는 1개, 탄소는 2개, 질소는 3개. 그 다음에 한 개씩 또 줄어들겠지.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 네온은 빵.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벌써 우리 여기 홀 전자수가 빵인 이 점과 이 점, 이 점은 네온, 베릴륨 둘 중에 하나이고, 홀 전자수가 하나인 X, W 그리고 문자가 안 적혀있는 이 점은 리튬, 붕소, 플로린 셋 중에 하나이고, 홀 전자수가 2개인 Y 그리고 요 문자가 안 적혀있는 이 점은 탄소, 산소 둘 중에 하나이고, Z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질소. 바로 나왔죠. Z는 바로 특정할 수 있네. 질소로. 홀 전자수 3개인 건 얘밖에 없지. 질소. 자, 원자과 전자를 찾아봅시다. 원자과 전자는 리튬 몇 개야? 하나. 베릴륨은 2개죠. ES에 오비탈에 2개 있잖아. 그 다음에 붕소는 3개가 되겠지. EP 오비탈 1개 더 들어갔죠. 원자과 전자수라는 거는 같은 주양자 수를 가진 전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네온은 그 다음 8이라고 할 친구들이 또 있을 거야. 이걸 8이라고 적은 거는 최외곽 전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네온, 그러니까 네온은 비활성 기체로서 일반적으로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다. 화학결합의 활성이 없으니까 비활성 기체라 한 거고,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따지는 이 원자과 전자는 비활성 기체에 대해서는 빵이 되겠죠. 맞죠? 원자과 전자의 뜻 자체가 화학결합의 가능성이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건데, 비활성 기체는 화학결합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겠지. 빵이 되겠어요. 오케이. 봅시다.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리튬은 자, 우리가 홀 전자와 원자과 전자를 따질 때는 계속 N2를 가진 주양자수 2인 전자들만 고려를 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s 오비탈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죠? 1s 오비탈 하나, 2s 오비탈 하나가 돼서 얘는 2개야. 그지? 여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베릴륨도 1s, 2s 2개. 붕소부터 가면 오비탈이 하나 늘어나지. 그죠? 붕소 전자 배치 그려보세요. 1s, 2s, 2p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오비탈이 하나, 둘, 3개죠, 총. 탄소 3개라고 적을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같은 2p 오비탈이라도 여기 자기 양자수는 다 다르지. 맞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자기 양자수는 다르잖아. 그렇다면 다른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탄소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같은 EP 오비탈이라도 여기 그렸다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오비탈인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라고 해야 돼. 그럼 자동적으로 질소는 5개가 되겠고, 산소 똑같이 5개. 왜냐면 이게 산소잖아. 그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맞죠? 플로린도 5개, 네온도 5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적은 표를 토대로 이 문자들을 각각 특정할 수 있어요. 홀 전자수가 하나인 거. 색깔로 표시해볼게요. 홀 전자수가 하나인 거. 리튬, 붕소, 플로린이지.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분의 원자과 전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분의 원자과 전자 2분의 1인 거. X. 얘는 리튬이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분의 3인 거는 1이죠. 여기 이게 붕소가 되겠네. 그 다음에 W는 자동으로 F가 되겠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이니까 5분의 7 이게 여기 와야겠지. 맞죠? 여기가 5분의 7이에요. 7.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2번이래. 홀 전자수가 2개인 것. 홀 전자수가 2개인 것은 여기 탄소와 산소가 되겠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분의 원자과 전자가 4분의 4, 1인 것은 여기 있죠? 그죠? 탄소. 그 다음에 자동으로 Y는 산소가 되겠어요. 5분의 6이니까 1보다 좀 더 크겠지. 이 정도 값이 5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Z는 질소라고 했었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은 옳은 설명.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W이다. 자, 다 바꿔놓고 들어갑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F 적고 여기 아까 뭐였지?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Y는 O, X는 리튬, Y는 또 O, Z는 N. Z가 아니고 Z라고 해야 되나? 미안해요. 오케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루오린이다. 정답이죠. 4.0으로 폴링 아저씨가 제일 큰 기준으로 잡았지. 원자 반지름은 산소가 리튬보다 크다. 자, 산소와 리튬은 같은 주기에 있어요. 2주기. 같은 주기에 있는데 산소가 리튬보다 더 오른쪽에 있지. 더 원자 번호가 크지.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은 더 작죠. 원자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화학쌤은 항상 이렇게 풀어요. 이걸 그려. 이게 뭐냐? 약간 새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기 이렇게 눈이 있고 얘가 불이야. 이렇게 불이고 메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같이 생겼지. 이 새를 한 마리 그리면 돼. 이 새는 이렇게 주기율표 안에 있어요. 주기율표야. 주기율표 3장 안에 있어.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부리가 점점 날카로워지잖아. 그 말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의미고, 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여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밑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넓어지죠. 대가리에서 몸통으로 갈 때는 이렇게 몸통이 넓어지니까 이거는 원자 반지름 커짐을 의미해요. 이건 일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그리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원자 반지름은 그래서 산소가 리튬보다 작죠? 틀렸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산소가 질소보다 커? 같지? 5개로. 5개로 같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만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시간도 촉박한데, 이렇게, 문제 풀 시간도 촉박한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좀 짜증이 나요. 하지만, 3점짜리니까 시간을 투자할 만하죠.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예요. 11번. 2점짜리 문제네. 편안하게 가봅시다. 그림은 원자 A부터 D의 이온 반지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의 이온은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면 약간 이거 데자뷰 아니야? 원자 번호는 각각 8, 9, 11, 12 나왔죠? O, F, Na, Mg.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나올 건 얼마 안 돼. 그냥 계속 같은 거 돌려먹기 하는 거야. 봅시다. 아까 전에도 저기 배웠지만 문제를 풀어봤지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8, 9, 11, 12 이 원소들은 요런 이온이 돼야겠죠? 그래야 얘네들 사이에 있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질 거 아니야. 이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핵전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증가하고 있지. 맞죠? 그런데 전자 배치는 어때? 전자 배치는 같아. 근데 핵전하가 증가한대. 그러면 더욱 이온 반지름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산화이온, 그 다음에 플로린 이온, 요렇게 이 순서대로 O2-가 제일 크고 이온 반지름이, 그 다음에 Mg2 플러스가 제일 작게. 그렇다면 적어봅시다. D, O, F, Na, Mg. 편안하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기음성도는 B 뭐라 했나요? NA가 가장 작다. 자 봅시다. 대충 주기율표 그리고 여기에 Na, Mg 있겠지. 여기에 O, F 있겠죠. 전기음성도를 따질 때는 여기 18쪽 원소들 빼줘야 되죠. 그죠? 맞죠? 오케이. 전기음성도는 기본적으로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너무 대충 적었다. 그지? 미안해요.
공유 전자쌍을 별 차이가 없네. 끌어당기는 뭐 능력 정도로 해둡시다.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전기음성도인데, 그죠? 전기음성도가 크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 여기의 전제는 일단 공유전자쌍, 공유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활성 기체는 결합 자체를 안 하죠. 오케이. 그러면 전기음성도를 따질 필요가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따질 수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어디서 셌지 갑자기? 오케이. NA가 가장 높다.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걸 알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왜 플로린이 제일 크다고 폴링아시아 기준 잡았지? 실제로 제일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1쪽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프랑슘, 이게 제일 작고 F가 제일 크죠. 오케이. 근데 지금 OF, NA, MG 이 4개만 지금 따지는 거니까 이 4개 중에서 왼쪽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나트륨이 되겠죠. 이게 가장 제일 작다. 기억은 맞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D 뭐라 했나요? O, C는 F. 유핵전하는 O가 F보다 크나요? 아니죠. 작죠. 같은 주기에 있고 F가 좀 더 오른쪽에 원자 번호가 더 크므로 유핵전하가 더 커지겠지. 오케이. 반대로 말하면 O가 F보다 유핵전하가 작다고 할 수 있죠. 틀렸어. 자, A는 뭐라 했나요? Mg. C는 뭔가요? F. Mg는 2 플러스 이온, F는 마이너스 이온인데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을 형성할 수 있을까? Mg 2 플러스고 F는 그냥 마이너스인데 1대1로 결합하면 전체적인 전하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은 없죠. 땡. 답은 1번. 자,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13번 문제는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예요. 자, 두둥이 3점짜리네. 또 역시나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림은 원자 A부터 I까지. 와, 이 총 몇 개야? 9개나 지금 나타내놨네.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래요. A부터 I는 각각 원자 번호 2부터 10 사이 원소 중 하나이다. 2부터 10 적어보세요. 2 어딨나? 2 헬륨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리튬, 베릴륨, 풍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자, 항상 적을 때 주기율표 모양으로 적어주세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주기성을 배우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든 전기음성도든 이온화 에너지든 주기율표 안에서 이런 경향성을 우리가 외우고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참 보기 편해. 중간 비워주는 것도 뭐 별 의미는 없지만 비워주면 좋고. 봅시다. 이 이온화 에너지를 A부터 I까지 이렇게 나타내놨으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2번부터 10번까지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을 그냥 표로 바로 그릴 수 있으면 아주 편하게 풀 수 있어. 일단 포인트 1. 자, 여기 헬륨부터 네온까지 가면서 우리가 2족과 13족 그리고 어디 있나? 15족과 16족 얘네는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에 예의가 있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해요. 대체적으로. 하지만 2족에서 13족, 15족과 16족은 그 경향성에 반대가 되지. 오케이. 이걸 알고 있냐?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 사이에서는 이온화 에너지 경향이 예외가 존재함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포인트 2번. 포인트 2번은 자, 같은 족에서 여기선 18족이죠. 같은 족 원소들은 지금 18족 이 두 개밖에 없잖아. 헬륨과 네온 겹치는 거. 오케이.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아래로.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그걸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지. 오케이. 이건 왜 이래요? 이 2족과 13족, 15족과 16족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 예외인 거는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걸 자세히 한번 다시 보길 바라고,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왜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 오케이. 당연히 이 같은 족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원자 번호가 많이 증가하죠. 맞죠? 얘는 2번인데 얘는 10번이잖아. 원자 번호가 8이나 증가해. 하지만은 원자 번호가 증가하긴 하지만은 새로운 전자 껍질이 생긴 거지. 그죠? 얘는 N1 전자 껍질이라면 얘는 N2 전자 껍질이잖아. 그죠? 원자 번호가 8 이렇게 증가하는 것보다 최외각 전자,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있는 거리, 핵부터 최외각 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지. 근데 이 작아지는 폭은 얼마 안 돼. 여튼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그림을 이제 외울 정도 될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여기는 뭐 원자 번호가 되겠지. 그려 봅시다. 수소, 헬륨이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헬륨에서 리튬으로 가면 원자 번호는 1 증가하는데 전자 껍질은 하나 증가해버리지. 전자 껍질은 하나 확 증가해서 최외각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가 확 멀어지는데 원자 번호는 딱 1밖에 증가하네. 그렇다는 거는 이온화 에너지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확 떨어져. 여기까지 많이 떨어지죠. 여기 리튬이야. 그 다음에 베릴륨,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하지만 베릴륨에서 붕속할 때는 또 증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외야, 예외. 리튬보다는 조금 크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탄소로 가면 또 이렇게 증가하지. 그 다음에 질소로 가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질소에서 산소 갈 때는 조금 또 감소하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으로 가면 증가하고, 네온으로 가면 또 증가하고, 이때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 값은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 값보다 더 작게 그려줘야 돼요. 오케이. 이 이유 때문에. 편안하죠? 오케이. 이걸 알고 있냐 이 말이야. 이 포인트 두 개를 알고 있는 게 이 15년도 9월 모평 13번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핵심 내용이에요. 자, I,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헬륨이죠. 이제 쭉쭉 적어 나가면 돼. 그 다음은 네온이겠지. 그 다음은 플루오린. 그 다음은 산소가 아니라 질소가 되겠지. 그 다음이 산소예요. 맞죠? 여기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 헬륨, 네온, 플루오린,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탄소지. 그 다음에 붕소가 아니라 베릴륨이죠. 그 다음이 붕소, 그 다음이 리튬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예외인 그거 있잖아요. 예외인 경우 2족과 13족, 그리고 15족과 16족 여기를 족이로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적었어요. 이렇게 예외인 경우는 내려가긴 하지만은 1족보다 더 작아지진 않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16족이 15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긴 하지만은 14족보다 작진 않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진 않고 조금만 내려가요. 이 포인트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참 편하지. 자, 다 적었어요. 특정은 다 했고 이제 문제만 풀면 돼. I는 네온이다 땡, 헬륨이죠. 요거는 포인트 2번에서 낚시를 하는 거네. 이걸 알고 있냐? 틀렸어요. A부터 G 중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거는 A다. 자, 선생님은 이 니은 보기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봅시다. A부터 G라고 이미 했어. 원자 반지름. 그런데 원자 반지름이라는 컨셉? 개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니?
등핵 측정할 원자 같은 핵, 그러니까 같은 원자. 만약에 수소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수소 같은 거 두 개. 등핵 이원자 분자. 일단 공유결합이란 말이지. 등핵 이원자 분자에서의 핵 간 거리의 2분의 1이죠. 그죠? 원자 반지름이란 거는. 자, 그렇다면 A부터 G를 묶어가지고 원자 반지름을 물어본 거면 지금 A부터 I까지 문제를 내놨는데 H와 I는 지금 저기 소외를 시킨 거잖아. 그지? H와 I. 얘는 왜 뺐을까? 왜 뺐을까요? H와 I는 이 일반적인 원소들, 비활성 기체가 아닌 일반적인 원소들의 반지름을 재는 원자 반지름으로는 잴 수가 없지. 맞죠? 등핵 이원자 분자. 일단 공유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결합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A부터 G 중 원자 반지름 어쩌고저쩌고 적은 거는 이미 H와 I는 비활성 기체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 포인트도 문제를 풀고 잡아낼 수 있다면 아주 좋아요. 뭐 이건 여담이었고. 원자 반지름 가장 큰 건 A래요. A. 리튬이 가장 크나요? 리튬이 가장 크죠? 그죠? 원자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 이거 새 그리라 했지, 새. 같은 주기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네.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얘가 제일 크겠지. 이는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C는 뭔가요? 베릴륨. E는 뭔가요? 산소. B는 붕소. F는 질소. 봅시다. BE 베릴륨과 산소의 전기밀도 차이, 그리고 붕소와 질소의 전기밀도 차이. 베릴륨과 산소는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리고 붕소와 질소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 미안. 이렇게. 요렇게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거는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지. 오케이. 전기음성도도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지, 맞죠? 점점 커지는데 베릴륨과 산소는 요만큼이나 떨어져 있고 붕소와 질소는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차이는 베릴륨과 산소가 더 크겠지, 그렇죠? 디귿도 맞는 보기.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이주기 원소들은 이 플로린까지 이주기 원소들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0.5씩 커져요. 0.5씩. 뭔가 이게 0.5씩 커진다. 와, 신기하다. 이게 뭔가 법칙이구나. 이건 아니라 그냥 측정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얘는 4.0, 얘는 3.5, 얘는 3.0, 얘는 2.5, 붕소는 2.0, 베릴륨은 1.5, 리튬은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1.5 빼기 3.5 빼기 1.5 얘는 2지 2. 근데 3.0 빼기 2.0은 1이죠. 그래서 큰 걸 다 할 수 있어요. 답은 5번.